그는 경기를 이기려 온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러 왔다.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에릭 모건입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 위클리의 기자죠. 10년 넘게 이 바닥을 구르면서 꽤 많은 스타들을 봤습니다. 레브론 제임스부터 톰 브레디까지 화려한 이름들 사이에서 기사를 써왔어요. 한국이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 김치 정도는 알죠. 그리고 케이팝이 요즘 뜨고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게 제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2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편집장 톰이 제 책상 앞에 서더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죠. 에릭, LAFC 담당 맡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시즌이 한창인데 축구라니요. 톰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어깨를 으쓱했어요. 손흥민 있잖아. 토트넘에서 온 그 한국인. 우리 구독자들 반응 좀 보자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또 유럽 스타 데려와서 홍보하는 쇼구나. MLS는 늘 그랬으니까요. 베컴, 이브라히모비치, 메시. 다 같은 공식이죠. 은퇴 직전 스타 데려다가 티켓 팔고 관심 끌고.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어 또박또박 적었어요. PR 플레이어 프롬 코리아. 톰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냉소적으로 굴지 마.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라고. 그게 기자 아니냐?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틀렸다고요? 제가 10년간 본 건 항상 똑같았거든요. 돈과 명성, 그 사이에서 춤추는 사람들. 한국인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맑았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아니, 그냥 기분 탓이겠죠. 저는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이번 취재도 똑같을 겁니다. 화려한 포장지를 벗기면 결국 빈 상자뿐이죠. 훈련장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LAFC의 신입선수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손흥민, 37살. 토트넘에서 13년을 뛰고 온 베테랑. 아나운서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LAFC가 마침내 진짜 슈퍼스타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볼륨을 낮췄어요. 진짜 슈퍼스타라. 그런 수식어는 이미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식어 뒤에 숨은 진실도 너무 많이 봤고요. 훈련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백미러를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비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냉소적이 됐을까요? 아니, 이게 현실을 아는 어른의 태도 아닙니까? 카메라를 목에 걸고 출입증을 찾습니다. 훈련장 입구에서 경비원이 웃으며 인사했죠. 저도 가볍게 손을 들어 답했어요. 그리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녹색 잔디 위로 선수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오늘은 관찰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기사는 이미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손흥민 LAFC의 새로운 마케팅 카드. 제목도 정했습니다. 훈련장 한쪽 구석에 서서 저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패스 연습이 한창이었어요. 공이 발에서 발로 이어지는 모습은 늘 보던 풍경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선수들이 자꾸 훈련장 입구 쪽을 힐끔거렸거든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훈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운동복 차림의 손흥민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손에 축구공이 없었습니다. 대신 빨간색 상자들이 가득 실린 카트를 밀고 있었거든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뭐죠, 저건? 생일 파티라도 하는 건가요? 손흥민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조용한 미소가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죠. 카트가 잔디 위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수들이 하나둘 훈련을 멈췄습니다. 코치진도 고개를 돌렸죠. 뭐야, 저거? 옆에 있던 사진기자 마이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카메라를 들어 줌을 당겼습니다. 빨간 상자. 크기는 작았지만 정성스럽게 포장돼 있었어요. 리본까지 달려 있더군요.
손흥민은 카트를 훈련장 중앙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개씩 상자를 들기 시작했죠. 로버트. 그가 장비 담당 스태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로버트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다가갔어요. 손흥민이 상자를 건넸죠. 로버트는 상자를 받아들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마리아. 이번에는 영양사였어요. 마리아는 놀란 표정으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손흥민은 계속 이름을 불렀어요. 제임스, 앤디, 카를로스, 데이빗. 한 명 한 명 빠짐없이요. 선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코치진도 트레이너도 심지어 청소 담당 직원까지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계산된 것 같지 않았어요. 카메라 없는 곳에서 펼쳐지는 쇼치고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언론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았고요. 만약 제가 오늘 우연히 여기 오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건 뭔가요? 한 선수가 물었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죠. 한국에서 준비해 온 겁니다. 홍삼이에요. 홍삼이요? 저는 수첩에 그 단어를 적었습니다. 한국 전통 건강식품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굳이 여기까지 가져온 걸까요? 그것도 팀 전체에게요? 손흥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곤할 때 드시면 좋아요. 건강하셨으면 해서요. 건강하셨으면. 그 말에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꼭 안고 있었죠. 로버트는 상자 겉면을 쓰다듬고 있었고요.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뭔가 찍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이건 사진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로도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느낌이었죠. 공기가 달라졌다는 느낌. 훈련장 전체가 따뜻해졌다는 느낌. 손흥민은 마지막 상자를 나눠주고 나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여기는 미국입니다. 악수나 포옹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손흥민은 한국식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있었죠. 왜 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요. 박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손흥민에게 다가갔어요. 인터뷰를 해야 했으니까요. 가까이 가니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땀 한 방울 없이 깨끗했어요. 아직 훈련도 시작하지 않았으니 당연하겠죠.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미 경기장에 선 사람의 눈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스포츠 위클리 에릭 모건입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죠. 진짜 웃음이었어요. 입만 웃는 게 아니라 눈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 선물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주변을 둘러봤어요. 상자를 든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리본을 조심스럽게 풀고 있었고요. 마리아는 상자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죠. 이 팀의 모든 분들을 위한 겁니다. 선수들만이 아니라요? 네. 손흥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수첩에 메모를 했어요. 그런데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건 그냥 팬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홍보용 이벤트도 아니었고요. 그럼 뭐죠? 왜 모두에게 주시는 겁니까? 손흥민은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마치 제 질문이 이상하다는 듯이요. 이 팀엔 모두가 선수입니다. 그 말에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모두가 선수라고요? 로버트는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제임스는 물병을 나르는 사람이죠. 어떻게 그들이 선수란 말입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축구는 11명이 뛰지만 팀은 훨씬 많은 사람이 만듭니다. 로버트가 공기압을 맞춰주지 않으면 저는 제대로 차지 못해요. 마리아가 음식을 준비해주지 않으면 저는 훈련할 힘이 없고요. 제임스가 물을 챙겨주지 않으면 저는 목마르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0년 넘게 스포츠를 취재했지만 이런 말은 처음 들었거든요. 선수들은 늘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제 골, 제 기록, 제 커리어.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어요. 그리고 이름이 있잖아요. 손흥민이 덧붙였습니다. 이름이요? 네. 모두 이름이 있어요. 로버트, 마리아, 제임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스태프라고만 부르죠.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로버트가 상자를 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홍삼 제품이 들어있었죠. 하지만 로버트가 보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상자 뚜껑 안쪽에 뭔가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다가가서 봤습니다. 손글씨였어요. 로버트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손흥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죠? 저는 로버트도 아닌데요. 하지만 그 글씨를 보니까 뭔가 알 것 같았어요. 손흥민이 왜 이 일을 했는지요. 마리아의 상자도 봤습니다. 마리아에게 당신의 음식이 저를 움직입니다. 손흥민. 제임스의 상자에도 글이 있었어요. 제임스에게 당신 덕분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손흥민. 하나하나 전부 달랐습니다. 똑같은 문구가 없었어요. 각자에게 맞는 말이 적혀 있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팀 전체의 이름을 알아내고 한 명 한 명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메시지를 쓰는데요. 언제 준비하신 겁니까? 저는 손흥민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요. 팀 명단을 받아서 준비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더 준비했죠. 첫인사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첫인사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미국에서는 악수 한 번이면 끝입니다. 잘해야 커피 한 잔 사주는 정도죠. 하지만 손흥민은 태평양을 건너서 준비해 왔어요.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죠. 그런데 한 글자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손흥민의 과잉 친절, 팀용 이벤트. 아침에 생각했던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이상했어요. 과잉 친절이라고요? 그게 맞는 표현일까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편집장 톰이 지나가다 말했죠. 어때, PR쇼 제대로 봤어? 글쎄요.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톰은 웃으며 어깨를 두드리고 갔어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빈 페이지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다음 날 훈련장에 또 갔습니다. 인터뷰 약속이 있었거든요. 로버트를 만나기로 했어요. 장비실 앞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로버트가 나왔을 때 저는 놀랐어요. 그의 눈이 빨갛더군요. 괜찮으십니까? 아, 네. 괜찮아요. 로버트는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어요. 저는 녹음기를 켰죠. 어제 선물 받으셨죠? 네.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카드였습니다. 손흥민이 쓴 메시지 카드더군요. 이거 항상 가지고 다녀요. 왜요? 그가 제 이름을 불렀거든요. 로버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여기서 일했어요. 그동안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바 아니면 스태프. 그게 전부였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로버트는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일이었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투명인간 같더라고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 그의 손이 카드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 만난 날인데도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했죠. 로버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일인 줄 몰랐어요. 이름을 부르는 게요. 그런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니까 제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로버트는 카드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일하러 가야 해요. 오늘 공기압 체크해야 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잘 찰 수 있게요. 로버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죠. 기사 쓰시면 이것만 써주세요. 그는 저를 사람으로 봤다고. 그게 전부예요. 저는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수첩을 펼쳤죠. 아침에 적었던 문장을 봤습니다. PR 플레이어 프롬 코리아. 저는 그 글자를 선으로 그어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어요. 그건 계산된 친절이 아니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로버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줬다는 그 말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름을 부르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실 청소하시는 분 이름을 몰랐거든요. 매일 보는데도요. 다음 날 아침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인턴 케빈이었어요. 에릭, 인스타그램 봤어요? 무슨? 저는 황급히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죠. LAFC 공식 계정에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손흥민과 팀 전체가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선수들만이 아니었어요. 로버트도 마리아도 제임스도 모두 함께 있었죠. 다들 빨간 상자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가 눈에 들어왔어요. 파워 프롬 코리아. 댓글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1000개, 2000개, 3000개. 숫자가 실시간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리더십이다. 스태프들까지 챙기는 선수는 처음 본다. 한국 문화가 이런 건가요? 너무 아름답네요.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댓글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축구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골이나 기술 얘기가 아니라 존중과 감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우리 회사 상사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달라진다. 코리안 리더십 배우고 싶어요.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케빈에게 물었죠. 언제 올라온 거야? 어제 저녁이요. 지금 트위터에서도 난리예요. 파워 프롬 코리아가 트렌드 1위거든요. 저는 트위터를 열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이 해시태그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유럽에서도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렸던 경험, 존중받았던 순간들을요. 톰이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에릭 기사 썼어? 아직이요. 빨리 써.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번엔 막히지 않았습니다. 글이 술술 나왔거든요. 제목부터 바꿨습니다. 파워 프롬 코리아 존중이 팀을 바꾼 순간. 저는 로버트와의 인터뷰를 담았어요. 마리아의 말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솔직하게 썼죠. 처음엔 냉소적이었다고요. 그냥 홍보용 이벤트라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틀렸다고요. 기사를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이 준 건 홍삼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돌려줬습니다. 투명인간처럼 살던 사람들에게 당신은 중요하다고 말해준 거죠. 그것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저는 기사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팀을 만드는 건 기술이 아니라 존중이라고. 그리고 존중은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기사를 올렸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공유수가 100개를 넘었습니다. 200개, 300개. 저는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게 진짜 파워구나.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힘이요. 케빈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에릭, 지금 기사가 1위예요. 우리 사이트 역사상 최고 조회수래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하늘이 보였어요. 며칠 전과 똑같은 하늘이었지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바뀌고 있었어요.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훈련장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선수들이 스태프들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요. 로버트는 이제 이바가 아니라 로버트였죠. 마리아도 제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팀 닥터 마크를 인터뷰하러 갔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의료 장비로 가득했어요. 마크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왔어요. 무슨 데이터요? 선수들 컨디션 리포트입니다. 홍삼 복용 후 피로도가 평균 20% 감소했어요.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크는 계속 설명했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부상률도 떨어졌습니다. 근육통 호소가 30% 줄었고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가요? 물론이죠. 홍삼의 효능은 이미 여러 연구로 증명됐어요.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항산화 효과까지요. 마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선수들의 정신 상태입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졌어요. 팀 내 갈등도 줄었고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게 홍삼 때문인가요? 마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죠. 그건 손흥민 때문입니다.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훈련장이 보였어요. 손흥민이 선수들과 함께 뛰고 있었죠. 홍삼은 매개체일 뿐이에요. 진짜 치유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손흥민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크의 말이 맞았어요. 과학과 마음이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감독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스티브 체니 감독은 전술판 앞에 서 있었어요. 에릭, 우리 팀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전엔 각자 플레이했어요. 개인 기록에만 신경 썼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서로 돕습니다. 감독은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최근 훈련 장면이었어요. 한 선수가 넘어졌을 때 다른 선수들이 달려갔습니다. 일으켜 세우고 어깨를 두드렸죠. 이런 장면이 자주 나와요. 예전엔 없던 일이죠. 감독은 웃었습니다. 우린 운동보다 마음을 훈련한 팀이 됐어요. 손흥민이 보여준 거죠. 존중이 곧 힘이라는 걸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감사와 건강이 팀의 두 축이 되다였어요. 마크의 데이터와 감독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죠. 한국에서 온 한 선수가 증명했다. 문화는 곧 성과가 된다고. 정과 과학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기사를 올리고 나서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케빈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에릭 트위터 봤어요? 코리안 리더십이 경영학 용어가 됐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변화는 이렇게 오는 거구나. 작은 선물 상자 하나에서 시작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요. 3월 중순이었습니다. LAFC는 라이벌 팀과 경기를 앞두고 있었어요. 시애틀 사운더스였죠. 서부 지역 최강팀이었습니다. 경기 전날 훈련을 취재하러 갔는데 분위기가 좋았어요. 선수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달랐습니다. 0대2로 졌어요. 완패였죠. 손흥민은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패스도 번번이 끊겼고요. 경기 후 라커룸은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혼합구역에서 기다렸습니다. 선수들이 하나씩 나왔지만 인터뷰를 거부했죠. 손흥민도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다음 날 신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손흥민 효과 끝났나? LAFC 홍삼보다 전술이 필요하다. 코리안 리더십의 한계. 저는 기사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론은 잔인했어요. 어제까지 칭찬하던 입으로 오늘은 비난했죠. 톰이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에릭 후속 기사 써야 해. 실패한 실험이라고. 아직 몰라요. 뭘 몰라? 결과가 나왔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톰은 어깨를 으쓱하고 갔어요. 저는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라커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손흥민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펜을 들고 뭔가 쓰고 있더군요. 저는 조용히 다가갔죠. 실례합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피곤해 보였어요. 아, 에릭 씨. 뭐 하시는 겁니까? 손흥민은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편지였어요.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죠. 팀에게 쓰는 겁니다. 저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전략이고 존중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패배한 다음 날인데 감사라니요. 보통 선수들은 변명하거나 책임을 떠넘기죠.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이걸 어디에 붙일 겁니까? 라커룸이요. 모두가 볼 수 있게요. 손흥민은 일어나 벽으로 갔습니다. 테이프로 편지를 붙였어요. 그리고 한참 서서 바라봤죠. 저도 함께 봤습니다. 편지는 작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일주일 후 재경기가 있었습니다. 같은 상대였죠. 시애틀 사운더스. 경기장은 만석이었습니다. 저는 기자석에 앉아 경기를 봤어요. 킥오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LAFC 선수들이 달랐어요. 움직임이 날카로웠습니다. 패스가 정확했고요. 15분 만에 첫 골이 터졌습니다. 손흥민의 어시스트였어요. 전반전이 끝날 때 2대 0이었습니다. 후반전에 한 골을 더 넣었죠. 3대 0 완승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관중들이 일어났어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손. 누군가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따라했어요. 고맙습니다. 손 고마워요.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카메라를 들었어요. 셔터를 눌렀죠. 손흥민이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어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감독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사로 이기는 법을 배웠어요. 로버트도 인터뷰했습니다. 손 선수가 가르쳐줬죠. 포기하지 않는 게 진짜 존중이라고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목은 감사로 이기는 팀이었습니다. 시즌이 끝났습니다. LAFC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어요.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모두가 만족했습니다. 무엇보다 팀이 바뀌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칼럼을 쓰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지난 석 달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빨간 상자, 로버트의 눈물, 관중석의 한국어 함성까지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는 골을 넣지 않아도 세상을 움직였다. 기사를 쓰면서 로버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가 필요했거든요. 우리는 훈련장 벤치에서 만났어요. 로버트, 손흥민이 온 후 뭐가 달라졌나요? 로버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그는 제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게 제 인생의 첫 승리였죠. 로버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적었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게 제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될 거라고요. 칼럼을 완성했습니다. 편집장 톰에게 보냈죠. 10분 후 톰이 전화했어요. 에릭, 이거 진짜야? 네. 내가 쓴 게 맞아?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틀렸던 거예요. 처음부터요. 톰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기사야. 올해 최고일지도 몰라. 기사가 나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쏟아졌죠. 사람들은 각자의 로버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렸던 순간 존중받았던 기억들을요.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제 칼럼이 올해의 스포츠 칼럼상 후보에 올랐다는 거였어요. 심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해달라고요. 시상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행사장에 갔어요.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죠. 올해의 스포츠 칼럼상은 에릭 모건 기자의 파워 프롬 코리아 시리즈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갔어요.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죠.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와 로버트,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길 기다리는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로비에서 로버트를 만났습니다. 초대했거든요. 로버트는 양복을 입고 왔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축하해요, 에릭. 고마워요, 로버트.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포옹했죠. 등을 두드리며 한참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 언론이 코리안 리스펙트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한국식 존중 문화가 새로운 리더십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처음 훈련장에 갔던 날처럼 맑은 밤이었죠.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PR 플레이어 프롬 코리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줄이 그어진 채로요. 저는 그 아래 새로 썼습니다. 존중은 언어를 넘는다. 그리고 세상을 바꾼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진실과 신뢰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